그래서 일단 이하나 공구로 변경을 하세요. 440분요? 네. 중간에 빠졌네. 없어요? 400분. 1번 수동, 2번도 뭐요? 수동, 3번도 수동.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버림받은 시험이라고. 네. 왜냐면 수동 많이 나오면 어려워요. 12시 37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분개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우리 현금 관련돼서 나오면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뭐라 그랬죠? 잡손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비용이면 잡손실 얼마요? 5만원. 그리고 이 문제 나오면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현금 아니면 현금 과부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현금 과부족 5만원. 네, 잡손실이 900번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9라고 왜 안 써드리냐면 잡손실 하나밖에 없어요. 쓰셔도 지장 없어요. 영업 왜 그러면은 몇 번대예요? 900번대예요. 근데 제가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대부분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용 첫 번째 줄에. 그리고 입력할 시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미사용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은 언제 거라 그랬어요? 올해 거, 내년 거. 올해 거. 그래서 비용하고 수익은 올해 거예요. 단기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회사가 올해 거라고 처리를 했는데 미사용분이 나왔어요. 미사용의 뜻은 뭐죠? 사용 안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러면 사용 안 한 건 언제 써야 되죠? 내년에 써야 되죠. 그러면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200. 그래서 이걸로 처리하는 이유는 내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면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하나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소모품 B인데 영업부예요. 무슨 부라고요? 영업부.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 B 200. 네, 아니요. 비용 감소. 네. 왜냐면 이 200만 원은 올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비용은 올해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3개.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구독했는데 두 번째 줄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자산은 언제 거라 그랬죠? 내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날짜 계산을 해야 돼요. 올해가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 그래서 15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내년은 몇 개월이요? 9개월. 그래서 얼마 나오죠? 45만 원.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60만 원은 성급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급 비용은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년 게 우리 필요한 건 얼마예요? 근데 지금 얼마 처리했대요? 15만 원. 아니요. 거기 지문 보세요. 60만 원. 10만 원. 그럼 60만 원이 45만 원 되려면 얼마 줄여요? 15만 원. 그래서 성급 비용 얼마 줄여요? 15. 자산에 뭐요? 감소. 그러니까 줄이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60만 원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년 거 계산했더니 60이 아니고 얼마더라? 45만 원이더라. 그러면 60만 원이 45가 되려면 얼마를 줄여야 돼요? 15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줬죠? 성급지 39. 아니요. 지금 뭐예요? 월간 기술지잖아요. 네. 우리 책이나 잡지 이런 거 뭘로 처리해요? 도서, 인쇄비. 그래서 올해 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처리하는 게 뭘로 처리하는 거라고요? 도서, 인쇄비. 비용 준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에다가 세 개 다 넣으세요. 넣으시면 되죠? 일단은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잡 손실 5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종,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 200,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 비 200, 차변에 도서 인쇄비 500번대 15만원, 대변에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얘는 안 들어가도 돼요.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냐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이렇게 설명한 거 보시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450, 아이고, 이하나 하나공 일성전자. 그 다음에 457페이지 3개 있습니다. 일단 저거 먼저 하세요. 자동 수동. 일단 1번은 뭐예요? 수동. 2번도 수동. 그 다음에 3번은 자동.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일단 1번하고 2번 먼저 하실 건데 1번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달러. 달러 나오면 우리나라 돈이에요? 외국 돈이에요? 네, 외국 돈을 우리가 외화라고 하죠. 그래서 외화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위에는 실제, 밑에는 결산. 그래서 결산일 때는 밑에 건 쓰고요. 결산 아닐 때는 위에 거 쓰시면 돼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질 때는 하나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산이니까 위에 거 써야 돼요? 밑에 거 써야 돼요?
밑에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1번하고 2번 분개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맞추고 등록할 겁니다. 보시면은요, 항상 저는 외화는 세 줄로 풀어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단기대여금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얼마였죠? 1,500. 8,000달러 곱하기 얼마? 1,200원. 그러면 960.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러면 대변의 단기 대여금. 왜 대변이냐면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외화환산 손실. 제가 결산 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많아져야 좋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많아지는 게 어떤 거예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면 이 자산을 빚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맞죠? 착한하고 개관하고 같았는데 항상 손실이 자산 증가가 차변 아니에요 원래? 얘는 비용인데요. 비용 증가? 네. 쟤는 비용이에요. 외환산 손실. 단기 대여금이 자산이고. 수익 대박이 나는데 얘기하세요. 편하게. 그래야 제가 잡아드리니까. 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와서 앉아갖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다 증가감소 차변 대변 먼저 정리하시고. 대여해서 나 돈 번 줄 알았어요. 일단 차변은 그러니까 대여해서 돈 버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돈 벌려고 그랬는데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돈 벌려고 했던 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뭐야? 감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0만원 10만원. 그 다음에 자산. 원래 갖고 있었던 게 100만원 있었는데 이제 얼마가 됐죠? 10만원 됐죠. 그러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었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소모품 얼마 줄었어요? 90만원. 그리고 왜 소모품 써야 되냐면 거기 써 있어요. 소모품으로 처리했다고. 맞죠? 그 다음에 몇 대 몇? 1대 2죠. 그러면 더하면 3 나와요. 그러면 30만원하고 60만원 나오죠. 그래서 비율 계산 헷갈리시면 무조건 더해서 나누세요. 그 다음에 1이면 곱하기 1, 2면은 곱하기 2. 그 다음에 일단 800번대 소모품 B 얼마요? 30. 그 다음에 500번대는요 60. 요거 두 개 등록하세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가셔서요? 네, 12월 30일에. 네.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얘는 우리가 구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뭐요? 정률. 일단 2분 드릴 테니까 구하세요.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공식 기억나시면. 취득원가 얼마요? 1억. 잔존가치 얼마요? 빵. 내용연수 몇 년이요? 500. 됐죠? 맞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면 500 나와요. 그리고 암산하지 마시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암산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1원이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계산할 때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50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는데 시험장 가면 핸드폰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3,500.
빼기 1575 곱하기 0.456.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해요. 이거 암산 못하잖아요 우리. 8681750 적으세요 일단.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자동에다 넣는 겁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자동에다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동이니까 여기죠.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 감가 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은 몇 번대요? 500번대. 500번대는 기계장치예요. 맞죠? 예. 그래서 거기 가셔서 8681750 그 다음에 건물은 몇 번대예요? 800번대. 그래서 건물 오셔서 얼마요? 500.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끝. 기계장치 위에 있는 거에다 쓰는 거죠? 네, 기계장치는 500번대니까 위에, 건물은 800번대니까 밑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 이게 번호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번호가 낮은 번호는 위쪽에 있어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할 거 조금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 앞장으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 시험 구조가 전산회계 1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은 15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실기 연습하고 있는데 실기 문제 1번은 3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기초정보관리라 그래서 우리 뭐 저거 넣어봤었죠? 거래처 넣고 거래처별 초기월 넣고 어저께 했었던 거 있죠? 거기가 문제 1번이에요. 그래서 총 3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6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 전표예요. 우리 분계해서 넣었었던 거.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6문제가 나오는데 여기가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뭐 매출의 과세니 매입의 영세니 했었던 거 있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2문제가 나오는데 수정 문제인데 이건 해본 적 없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했었던 문제 5번은 일반적으로 3문제 나오고 결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문제
6번이에요. 문제 6번은 세 문제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은 조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산회계 1급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총 23문제. 네. 네, 실기 23문제, 이론 15문제. 그래서 이론은 2점이에요. 한 문제당. 그 다음에 실기는 3점인데 한 문제만 4점으로 나와요. 왜냐면 3점이면은 69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는 4점, 나머지는 다 3점이에요. 일반적으로. 간혹 가다 한 2, 3년에 한 번씩 뭐 2점짜리 낼 때가 있긴 있는데 그건 진짜 극소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문제 6번을 한번 해보고 끝낼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프로그램은 2하나 0하나로 바꾸시고요. 교재는 391페이지. 그 다음에 2하나 0하나 해창 산업으로 바꿔주세요. 요거 하나만 해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91페이지 제일 앞장. 네, 앞에도 두 번째. 그리고 문제 6번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하나 몇이요? 0하나로 일단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거기 1번 보시면 문제 6번만 하는 거예요. 1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피세요. 뭐 피시냐면 어저께 나눠드렸던 한 장짜리. 그래서 그 이거 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에서 쭉 있었던 거.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조회라고 있어요. 연결재무제표 밑에. 그래서 1번은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돈만 물어보면 신고서. 그 다음에 몇 매냐 몇 개냐 물어보면 합계표. 그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면 메인 매출장. 거기 다 있어요. 별도로 안 적으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거 나눠드린 게 적는 거 줄여드리려고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나오면 무조건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세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하고 얼마인가. 그래서 부가세인데 뭐 물어봤죠? 돈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가는 거예요. 부가세 뭐요? 신고서.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랑 끝쪽에 보시면 건수라고 있어요. 뭔 수요? 건수. 여기 보십시오. 매수나 개수 나오면 세금계산서, 무슨 표? 합계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 가느냐를 일단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거 나머지 거 계속 할 겁니다. 9개.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경비. 경비. 아니에요. 이건 부가세 아니잖아요. 경비인데? 네, 경비잖아요. 부가세 아니잖아요. 거기 부가세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앞에 보세요. 우리 분기할 때 쓰는 걸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요거 분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경비 분기할 때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분계할 때 쓰는 건 계정 과목이라 그러고 우리가 나눌 때 쓰는 건 계정 분류라 그래요. 그러면 경비는 분계할 때 써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정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장짜리 보시면 계정 분류일 때 어디 가라고 되어 있죠? 네, 월계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 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익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찾는 건 월요일 날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해서 뭐 나오면 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금액 찾아서 적으면 맞으면 3점. 그래서 요거는 할만해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좀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딘지만 알면 한 99%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입력되어 있는 거 찾아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월요일 날 다시 할 겁니다. 1번만 해볼게요. 앞에 보시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위에 부가가치. 그래서 무슨 가치요? 부가가치. 누르세요. 여기 있어요. 부가가치세 무슨 서? 신고서. 신고서 찾으셨나요? 예. 그거를 클릭하세요. 신고서 클릭하시고 거기 몇 월에서 몇 월이래요? 아니요. 거기 지문에 있어요. 예,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치시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앞에 치면 날짜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맞으면 엔터. 그 다음에 12월 며칠이요? 31일 자동으로 뜨죠? 또 뭐요? 엔터. 치면 요렇게 금액이 떠요. 지금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매입세.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예, 그러면 요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 17번을 봐야 돼요. 몇 번이요? 17번.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세액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세액이면 여기에요. 예, 세액. 그래서 47, 50, 238. 그걸 적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여기 빈 공간에다 적으시고 시험 때는 그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47, 50, 238 이렇게 적어주시면 3점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시험에서는 매입세액에 수학 7,500만 원을 주고 그 옆에다가 세액을 아니요. 지금은 세액만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적으면 돼요. 네, 왜냐면 지금 물어본 게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하나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등록해 주시면은 3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겁니다. 예? 이거요? 아니요, 얘는 실기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하나당 3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하십시오.